네. 소리가 나오나요? 자, 거듭 제곱근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고요. 거듭 제곱은 간단한 성질들을 좀 배워봤어요. 오늘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좀 볼 건데, 뭐, 써져 있는 거 잠깐 보죠. 거듭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들이 있을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에 적용을 한번 시켜본다라는 겁니다.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고 n이 이상인 정수일 때 지수 법칙에 따라서 뭐 이런 거 루트 A의 n제곱근, 루트 B의 n제곱근의 n제곱은 n이 이제 각각 들어간다는 얘기죠. 각각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트 A의 n의 n제곱, 루트 B의 n제곱에서 AB가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 따라서 얘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왜냐면 A가 양수니까요. 얘도 당연히 양수이고 얘도 당연히 양수일 것이다. 양수 두 개를 곱했으니까요. 이게 실수의 특징이기도 하죠. 양수 두 개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거. 그러므로 이렇게 되더라라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그죠? 양변에 n의 제곱근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A가 양수고 MN이 이상인 정수일 때 지수 법칙에 따라서 루트 A의 뭐 n제곱근에 m제곱에 뭐 n제곱이 있어요. 이거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기호만 복잡한 거지. m이 바깥으로 나갔죠? 혹은 n이 m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mn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n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이건 a의 m제곱이 된다. 당연히 얘도 양수고 루트 a의 n제곱근도 양수고 n의 루트 a의 m제곱근도 양수가 되니까 뭐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루트 a의 n의 m제곱근에서 요 m이 요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아마 다음 장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성질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증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문제 4번에서는 야, 그걸 한번 증명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사과는 아니고 저번 시간에 이게 제가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 무료예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의 마크? 이 프로그램 마크가 나갔는데 제가 깜빡하고 마크를 잘못 올려놨어요. 요번에는 아마 밑에 마크가 나갈 겁니다. 밑에. 어쨌든. 자,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4번. 다음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자, 한번 써놓어 볼까요? 자, 잘 다 썼나요? 자, A가 양수고요. B도 양수고, N이 이상인 정수일 때, 네, 보통 이런 가정들을 하고 해요. 네. 이게 가정이 안 되면 지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경우, 혹은 우리가 배운 실수 체계나 혹은 복소수 체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요. 자, n제곱근, 이건 사실, 이걸 성립함을 지금 보이자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게 a분의 b의 n제곱으로 묶인다 뭐 이건데 제곱근도 이렇게 흩어진다 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루트 b의 n제곱근, a의 루트 n제곱근에 뭐 할 것 같아요? 여기 네모에. 자, 보통 이런 추론 문제에서 잘 모르면 오른쪽 걸 보시면 돼요. 여기 n이 다 들어와 있죠? 각각.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래 우리가 a분의 b의 n제곱이 an의 b의 n제곱 된다. 요걸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보세요. a n제곱근, a n제곱근 그대로 있고 n 들어왔고 밑에 n 들어왔죠? 자연스럽게 여기 n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되겠어요? b분의 a가 되겠죠? 그죠? 루트 a의 n제곱근을 n제곱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 3 루트 2에 세제곱근 2를 세제곱하면 2잖아요. 원래 얘는 정의가 뭐예요? 세 번 곱하면 2가 되는 n인데 걔를 세 번 곱했으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제곱근 한 걸 n번 곱했으니까 당연히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트 a n제곱은 0보다 크고요.
b의 n제곱근도 0보다 커요. 그래서 루트 n제곱근 b 분의 루트 n제곱근, 그러니까 n제곱근 a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n제곱근 b 분의 n제곱근 a는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이므로, 그죠? n제곱근이므로 n, 그죠? 얘가 그래서 b분의 a에다가 n제곱한 녀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보죠. a가 양수고 mn이 2 이상인 정수일 때, 요게 곱해지거든요. 이게 곱해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 아니 이제 연산 연습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 얘가 성립함을 보이자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성립함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법칙에 따라서. 요 녀석이요.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되냐? m제곱근 n제곱근 a에 mn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m을 먼저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바깥에는 n만 남죠. 그러면 m하고 요 m하고 m제곱근 m제곱이 있으니까 지워지고 사라질 겁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n제곱근 a에 바깥에 m만 남죠. 당연히 이 녀석은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하니까 a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n제곱근 a도 양수고 m제곱근 n제곱근 a도 양수고, 따라서 m제곱근 n제곱근 a는 a 양의 mn제곱근이죠. 이번엔 mn제곱근, 그죠? mn제곱근이죠. mn제곱근이죠. mn제곱근이므로 m제곱근 n제곱근 a는 mn a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뭐 말이 더 어려워요, 기호보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설명 보시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원래 수학에서는 이 증명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목적이 이런 증명도 물론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연산 연습이 먼저인 거라서요. 이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페이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정리한 4가지, 3번, 4번은 문제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1, 2번은 이제 예시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이런 게 났어요. 세제곱근 5 곱하기 세제곱근 25. 이게 첫 번째 예시인데요. 얘를 과연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은 제곱근에서는 묶어서 연산한다예요. 그죠? 5 곱하기 25는 125죠. 그런데 세제곱근 125는 얼마예요? 뭐를 세제곱하면 125가 돼요? 5죠? 예, 그래서 답이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우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되돌려서 보세요. 천천히. 자, 세제곱근 루트 81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세제곱근 루트 3. 역시 이게 같은 제곱근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묶어서 연산한다예요. 81분의 3.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제곱근 27분의 1이 될 거고요. 뭐를 세제곱하면 27분의 1이 될까요? 뭐를 세제곱하면? 당연히 3분의 1을 세제곱하면 27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4제곱근 9의 제곱, 4가 헷갈리죠? 4제곱근 9의 제곱. 이거는요, 2가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죠? 이 세 번째 성질이에요. m이 들어와요, 안쪽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제곱근 루트 81이에요. 9의 제곱이니까. 그럼 뭐를 4번 곱하면 81이 되냐? 3이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세제곱근 제곱근 2의 6제곱이 있는데요. 얘가 2가 생략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2하고 3은 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 여기 네 번째 성질에. 그죠? 그래서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6제곱근에 6제곱을 하니까 2만 남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 잠깐 볼까요?
자, 뭐 1번 잠깐 뭐 잘 풀었겠지만 잠깐 보면 5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제곱을 묶습니다. 그리고 같은 5제곱이죠? 9하고 27을 곱하면 9, 7에 243인가요? 예, 제가 계산이 빠른가요?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5번 곱하면 243이 될까요? 그냥 때려 맞춰 보세요. 정수로 떨어지게끔 교과서에서 아주 쉽게 문제를 준 거죠. 예, 3입니다. 3을 5제 곱하면 243이 되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세제곱근 다 같이 묶어서 16분의 2니까 이건 세제곱근 8분의 1이고요. 뭐를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될까요? 예, 2분의 1이죠. 뭐 암산으로 되죠. 자, 이거는 6제곱근 25의 세제곱을 넣었어요. 근데 25를 세제곱하기 너무 힘드니까 얘를 잠깐만 보면 6제곱근 이걸 다 계산하지 않고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요. 이걸 5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제곱근 5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제곱분을 6제곱 했으니까 5만 남는 겁니다.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자, 그리고 여기 잠깐 4번 볼게요. 얘는 요 안에를 곱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가면 여기 2가 생략됐다 그랬죠? 4, 2, 8, 6의 8제곱 8제곱근 8의 제곱 그러니까 6만 남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조금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피아노 건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타도 그렇고요. 주파수 얘는 주파수 문제라고 하네요. 이 현의 길이랑 주파수가 이제 반비례하니까 피아노 건반에서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주파수는 루트 2의 12제곱근이 된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게 피아노는 12음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낮은 도와 높은 도는요. 정확하게 그 주파수가 2배 차이가 나요. 예, 2배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진짜입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주파수는 2배 차이가 나고 현의 길이는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현의 길이가 이렇게 길면 여기는 반이에요. 반. 예,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로그 함수가 되는데 지수 함수인가 역지수 함수인가 로그 함수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 여러분 나중에 수열 배웠나요? 수열 배울 때 등비수열 형태를 이루게 돼요. 등비수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길이들이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형태로.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피아노 뚜껑을 열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게 이미지 검색을 해서 피아노 뚜껑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잠시만요. 네. 제가 이미지 검색을 했습니다. 이 피아노 줄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요게 타건이 이렇게 3개 있잖아요. 타건이 이 3개가 보이죠? 이 펜 보이죠? 요 3개, 여기도 3개, 여기 3개, 3개, 3개. 이 타건들이 보이죠? 이게 피아노가 사실은 우리가 현악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타악기예요. 일종의 타악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3개를요. 해머라고 해서 이 망치 같은 게 때려요. 피아노 이 줄을 탕 때려요. 근데 보세요. 줄 길이 차이가 있죠. 줄 길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12개의 현이 있잖아요. 그 12개 현의 길이가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거예요. 현의 길이는 이제 2분의 1배.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차적으로 짧아져요. 순차적으로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현악기인데 그 현악기를 어떤 해머가 그러니까 우리 건반을 누르잖아요. 건반을 이렇게 누르면 건반에 그 연결된 해머라는 망치가 이 줄을 때리면서 소리가 나는 게 이 피아노의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미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막 지수나 로그함처럼 막 잘 드러나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얘네가 이게 해머예요. 이게 해머예요. 이게 해머. 요 해머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요 나무 해머가 이 건반을 때려요. 건반을 때려서 소리가 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피아노의 구조가 되는데요. 이게 좀 더 이제 들어가면
얘도 복잡해요. 얘도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평균율과 순정률이라는 원래 용어를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음김 지금 음악 시간 아니지만 조음김이 가능한 악기들 예를 들어 기타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현악기는 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이런 악기들은 조음김이 가능하거든요. 조음김이 가능한 대부분의 악기들은 평균율이라는 걸 써요.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리고 뭐 수업 시간 이걸 좀 깊게 다루기 힘드니까 이제 수업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뭐 정확하게 막 하진 않겠지만 평균율 개념을 써서 최대한 순정률에 가깝게 맞춥니다. 뭐 그제 보니까 그 유재석 씨, 예, 그죠? 유재석 씨가 이제 하프를 치더라고요. 근데 하프가 대표적인 순정률 악기입니다. 예, 하프가 조음김이 안 돼요. 예, 하프가 조음김이 안 되는 대표적인 순정률 악기입니다. 그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음김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오른쪽 그림의 미음의 주파수는 도음의 주파수의 몇 배인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그러니까 도에서 도까지 정확하게 2배가 되는데요. 그 안에 지금 이 12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의 주파수를 만약에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도샵은 어떻게 될까? 도샵의 주파수는 얘는요 12 루트 2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이 거듭제곱근 기호를 잘 안 쓰고 저는 지수로 다 바꿉니다. 그래야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저는 기호를 뭘 쓸 거냐면 2에 12분의 1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뒤에 배우나 이걸? 지금 쓰면 안 되나? 지금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게 되게 치사하게 문제를 냈네요. 이거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뭐 똑같은데 어쨌든 도는 12분의 루트 2에 도샵은 도를 만약에 그 주파수를 A라고 하면 도샵은 이거를 한 번 곱한 게 도샵이고요. 레는 이걸 2번 곱한 게 레고요. 레샵은 3번 곱한 거고요. 미는 4번 곱한 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주파수를 계산해 보면 12 루트 2에 아이고 예, 4제곱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샥 없어지고 세제곱근 루트 2가 되겠네요. 세제곱근 루트 2. 지금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예, 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산기를 어디 다운받은 게 있을 텐데 지오지브라에 저는 카스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되시면 지오지브라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제곱근 여긴 제곱근이 없나 보네요. 망했네요. 지오근이 없네요. fx 예, 있다. 요거 하면 되겠다. 자, 요거 하면 되나봐요. 여기서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숫자 세제곱근 그리고 살짝 껴서 이거 좀 크게 안 되나? 아이 뭐야? 저도 이게 저도 사용을 잘 못해서 다시 여기서 세제곱근하고 한 칸, 네, 2 그리고 엔터. 뭐야? 엔터 눌렀는데 예, 근사값을 구하세요. 1.2599210 정도가 나왔어요. 뭐 이게 저기랑 똑같진 않겠지만 그 계산기마다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가진 지오지브라를 가지고 해본 결과로는 1.259 약 1.26 정도가 나왔네요. 자, 1.26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 약 1.26배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26배. 원래 도는 미도하고 이제 미 사이에 기본적인 도의 주파수는 1.26배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의 길이는 1.26분의 1이 되겠죠. 자, 1에서 미와 도를 각각 다른 음으로 바꾸어 높은 음의 주파수는 낮은 음의 주파수의 몇 배인지 구해보자. 이게 어렵다, 그죠? 그런데 그냥 이것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음악 시간에 배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뭐 장삼도, 단삼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코드 이론? 이 완전 오도라는 게 있잖아요. 완전 오도.
예, 완전 오도라는 게 있어요. 완전 오도. 이 완전 오도가 도하고 솔의 관계가 완전 오도거든요. 1도랑 5도가 되게 잘 어울림 화음이라고 하고, 이 피타고라스 느님께서 잘 어울리는 화음들을 몇 개를 정해준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 느님께서. 예를 들어서 현의 길이가 그러니까 오음이 길이가 1인 녀석과 2분의 1인 녀석을 동시에, 그러니까 장력이 똑같은 녀석들이죠. 동시에 튕기는 거예요. 동시에 튕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네 둘이 굉장히 어울림 화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파수가 딱 반이니까 듣기 좋은 화음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어떤 관계냐면 이 낮은 도랑 높은 도가 현의 길이가 반 정도죠. 그러니까 그 반 차이 나죠.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주파수는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어울림 화음이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주파수 그림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그림 표현 하게 되면 주파수가 이제 여러분들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음성 주파수 나타낼 때 막 음성이 막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주기성을 띠는데, 이런 음성들이 주기성을 띠는데, 이게 만약에 낮은 도라고 하면 높은 도는 똑같은 파형이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치직 치직 치직.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데, 이 합쳐지는 구간이 일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화음이다라고, 뭐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하고 솔 한번 구해볼까요? 도하고 솔? 도솔.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보세요. 어울림 화음이 도솔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잠깐만. 네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레에서 라를 하던, 뭐 파에서 라샵을 하던 마음대로 해보시는데, 저는 제일 잘 어울리는 화음이라는 완전 5도, 완전 5도요. 완전 5도. 도에서 솔, 도하고 솔을 구해볼게요. 도솔. 도하고 솔을 같이 피아노로 치시면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피아노 있으면.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코드도 피아노도 코드를 치긴 하는데, 이 화음 이론도 결국은 이 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비슷한지 좀 보죠. 솔, 도솔을 보면 아까 미가 네 번째라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예요. 도하고 솔은 7번의 차이가 나요. 즉 12루트 2의 7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죠? 한번 해보죠. 보안 계산기 있으니까. 아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해보죠.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이걸 계산해 줄지 모르겠네. 자, 12, 그죠? 제곱근의 2죠. 2. 근데 2의 7승이 128이거든요. 바로 128을 넣을게요.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면 값이 나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나와라. 엔터 눌렀는데. 예, 엔터를 안 눌렀나봐요. 예. 1.498 정도가 나오죠. 1.4983.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1.4983. 어떤 숫자랑 되게 비슷하죠? 1.4983 나오잖아요. 1.4983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숫자랑 비슷해요? 약 1.5랑 되게 비슷하죠. 1.5랑. 그죠? 그러니까 1대 1.5예요. 실제로는 1대 1.5. 1대 1.5니까 2대 3 비율이라는 거예요. 2대 3. 2대 3.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도의 주파수를 2라 그러면 솔의 주파수는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는 어울림 화음이라고 보는 거라서 도솔을 같이 누르면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도하고 파도 한번 해보세요. 도하고 파도 완전 4도거든요. 얘가 4대 3인가? 3대, 여기서 뭐 3대 4? 하여튼 그 4대 3인가 3대 4인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되게 듣기 좋은 화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그 음악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수학이 최고예요. 모든 학문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고 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수를 확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지수를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수를 어떻게 봤어요? 지수를. 지수는 자연수까지만 다뤘어요. 자연수까지만 다루던 거를 지금은 지수를 정수,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마 실수까지 확장한다고 해도 루트가 껴있는 지수를 다룰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의 뭐 루트 11승, 11제곱. 2의 루트 11제곱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는 없어요. 이것도 저희 다루지도 않아요. 이런 걸 다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이론은 조금 어려우니까 실제로 저희가 쓰지도 않고요. 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예스, 확장할 수 있어요. 자,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10의 거듭제곱꼴로 써서 넣으세요. 예, 우리 친구가 있어요. 못생겼어요. 뭔가 주워 먹고 있어요. 손 씻어야 되는데, 그죠? 요새 손 씻는 거 중요하죠? 이 친구는 얼굴이 두 개네요. 무서워요. 자, 이 친구는 놀라고 있어요. 자,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네? 내가 먹으려던 찰나에 이미 없어져 버렸네? 이 친구가 욕심쟁이네요. 네. 순식과 찰나는, 이거 불교 용어 아닌가요? 찰나? 불교 용어일 텐데. 아주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로 순식과 찰나는 각각 10의 16제곱분의 1, 10의 18제곱분의 1을 나타낸다. 굉장히 작은 숫자네요. 자, 10의 16제곱분의 1에 10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야 10의 18제곱이 되니까 찰나는 순식간에 100분의 1배인가요? 예, 100분의 1배이다. 그죠? 찰나가 좀 더 빠른 건가 보네요. 순식간보다. 그죠? 자, 지금까지는 지수가 양의 정수인 경우만 다뤘어요. 양의 정수.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만 다루는데 이제부터는 지수의 범위를 0 또는 음의 정수까지 확장해 볼 거예요. 마구마구 확장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게 A가 0이 아니고, 그러니까 A 밑수가 0이 되면요. 밑이 우리가 A의 n제곱 할 때 A를 뭐라고 했냐면 밑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밑이 0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말짱 도루묵이 되죠. 이 친구래요. 이 수학자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데요. 그렇대요. 예, 확장했대요. 예,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A의 n제곱까지 확장을, 이게 A가 밑이 0이 되면 0의 n제곱근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다루지 않습니다. A가 0인 경우는. 자, 그래서 m과 n이 양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 이거 원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아닙니다. 자, 수학 교육과 가르친 것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자, 이 식이 m이 0인 경우에도 성립하려면 m이 0인 경우에 성립하려면이 아니고 성립하죠. 자, a 0제곱, 그러니까 이 자리에 0은 넣는 거죠. m 자리에 0. 0을 넣으면 an 0제곱이 하므로, 그죠? 0 넣었어요. 0 넣고 여기다 0 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a 0제곱이 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합니다.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또 이런 애들 질문 있어요. 0의 0제곱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얘기했잖아요. 다루지 않는다고.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 다루지 않아요. 질문하지 마세요. 예, A가 0이 아닌 경우만 다룹니다. 그래도 궁금하죠? 얘 어떻게 하더라? 얘 로그 써서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잊어먹으세요. 자, 다루지 않습니다. 0의 0제곱. 자, 또 m은 마이너스 n. n은 양의 정수인 경우에도 1이 성립하려면 m 자리에 마이너스 n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n을 넣으니까 a의 마이너스 n, a의 n승은 n제곱은 a 0제곱 1이어야 되므로, 저번 시간에 말한 거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뒤집히잖아요. 연산에서 이제부터 뒤집혀요.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에요. 그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입니다. 이게 연산이 뒤집히기 시작해요. 예. 일단 여러분들 지수 연산에서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음수냐 유리수냐를 기억하시면 돼요. 음수냐 유리수냐. 음수가 되면 역수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음수는 역수가 돼. 이게 좀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음수는 곧 역수로 바꿔라. 지수에서는 그 지음역이라고 외우시든가. 음수는 다 역수로 갑니다. 지수의 음수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몇 개 내겠죠. 예, 여기 이상을 정리하면 다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한 말 여기 있네요. 역시 살아있는 교과서네요. 저는. 자, 영의 영승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정의하지 않아요. 자, a 0제곱은 1이고요. a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분의 1이다. 6의 0제곱은 1이에요. 마이너스 3의 0제곱은 1이에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좀 헷갈리죠.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제곱. 헷갈릴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5제곱분의 1이에요. 이게 역수, 그러니까 음수면 역수로 가면서 제곱은 살아남고 마이너스 5 제곱하면 되잖아요. 25분의 1이에요. 예, 역수로 간다는 거면 기억하세요.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1번 다 푸셨나요? 예, 제가 또 저도 잠깐 한 10초간 쉬었습니다. 자, 이거 뭐 볼 필요 없죠? 0제곱이에요. 뭐예요? 1입니다. 예, 이거 앞에 수가 0만 아니면 돼요. 실제로 0의 0제곱은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3의 마이너스 4제곱을 한번 잘 볼게요. 이거는 3의 4제곱분의 1입니다. 음수는 역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수가 돼요. 그러면서 부호가 바뀌죠. 3의 4제곱은 80분의 1이죠. 3의 4제곱 81이니까. 자, 이것도 자 역수. 헷갈리죠? 마이너스 5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5제곱분의 1이 되겠군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32분의 1이 될 거고 1, 안 써져 왜? 1.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거 뭐 그냥 3분의 2분의 세제곱분의 1이에요. 그죠? 그대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이 점점 내려오면 27분의 8분의 1이잖아요.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역수 취함되니까 8분의 27이 답입니다.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냥 원칙만 잘 따라가면 돼요. 자,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자. 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서 그냥 저는 교과서를 읽어는 드릴 거예요. 읽어는 드릴 건데 그냥 성립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좀 논리적인 걸 좋아하니까요. 네, 논리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A가 0이 아니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M과 N이 음의 정수래요. 그렇군요. 자, 음의 정수일 때 M을 마이너스 P, N은 마이너스 Q. P, Q는 양의 정수가 되겠죠. 각각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요. 자, 놓으면 A의 M제곱, A의 N제곱. MN은 현재 음의 정수입니다. 현재 음의 정수예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P, A는 마이너스 Q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마이너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음수는 역수로 바꾸니까 AP분의 1 제곱 곱하기 AQ의 제곱분의 1은 얘네 두 개를 다시 더하게 되겠죠. 그죠? 지수끼리 이제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는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죠? 예, 이 역수로 돼 있던 걸 음수로 바꾸는 거예요. 거꾸로. 사실 거꾸로 연산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그게 좀 힘들죠. 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분해합니다.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로 분해를 하고 그 마이너스 P는 원래 AM제곱이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Q는 AN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선생님 그게 뭔 뜻입니까? 왜 했던 말 또 합니까? 했던 말 바꿔치기잖아요. 라고 했지만 이게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앞에 배웠던 요 음의 정수 요 성질을 써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증명의 과정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 증명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A에서 B, C로 갈 때 뭐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론이 C라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AB라는 이론을 쓰죠. D라는 이론을 갖고 와서 쓸 수는 없어요. 그죠? 현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쓰인 이론들은 앞에서 배웠던 그 지수 법칙하고요. 방금 배웠던 요 성질, 이 두 개의 성질만 가지고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음의 정수까지 확장해내는 과정을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사실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냥 해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뭐 알지 모르겠는데 1 더하기 2는 2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이게 없거든요. 아무도 이게 당연히 1 더하기 1은 2지 이걸 왜 증명을 해? 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증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이라는 숫자를 정의하고 덧셈을 정의하고 2를 정의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a의 m제곱 n제곱은 a 마이너스 이거 똑같아. m을 마이너스 p n을 마이너스 q 그냥 쭉 읽으세요. 어차피 여러분한테 증명하라고 안 하니까 그냥 쭉 읽으세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이게 뭐 증명이란 말도 좋겠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앞에 내용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q는 그대로 냅두고 마이너스 p부터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q제곱이니까 얘도 당연히 지수로 올리고 q의 1제곱은 의미 없고 바로 내려오고요. 그럼 a pq제곱이 될 거고 a의 pq라는 건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건 곧 mn이 되겠죠.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의 곱은 mn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지금 보여준 겁니다.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너무 금방 넘어갔죠? 잠깐만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 보여줄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이죠. 여기 문제 2번에 다음은 음의 정수일 때,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과정을 보이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한번 써놓어보죠. 자, 다 썼나요? 멈추고 하면 돼요. 갑자기 질문한다고 막 당황하지 마시고. 자, 교과서에선 a는 0이 아니고 mn이 음의 정수일 때 am제곱 나누기 an제곱은 a의 m-n제곱이 성립함을 보이자라고 했습니다. m은 마이너스 p, n은 마이너스 q, pq는 양의 정수로 두고 아까랑 똑같죠? 시작이 똑같습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요. 여길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m은 마이너스 p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p가 들어가겠죠. 자, a 마이너스 p 나누기 a의 q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이게 나누기잖아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p 자, 이게 나누기잖아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p 곱하기 역수를 취하니까 aq가 될 거고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될 거고 마이너스 p는 m일 거고 q는 마이너스 n일 거고가 되겠습니다. 역수예요. 역수. 요거 나누기 aq분의 1이 뭘로 가냐면 곱하기 aq로 가는 거예요. aq로 곱하기 aq 나누기 aq제곱분의 1이 곱하기 aq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눗셈도 성립한다. 음의 정수일 때 나눗셈도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그리고 n이 음의 정수일 때 a, b, n제곱이 a, n제곱 곱하기 b, n제곱이 성립함을 보이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죠. n은 마이너스 q, q는 양의 정수로 놓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만 갖고 하는 거니까 ab의 n제곱은 ab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ab의 q가 되죠.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지수로 간다고 했으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종이에 몇 번 써봐요. 그러면 거의 뭐 AQ, BQ가 따로 들어간다라고 써 있고요. AQ 여기는 BQ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A의 마이너스 Q, B 마이너스 Q고 AN, BN이 되겠죠. N은 뭐 마이너스 Q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B의 N제곱은 AN, BN이 된다.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들이 원래 이제 증명을 통해서 다 보여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수 법칙이 있어요. 지수끼리 곱한 거 어떻게 되냐? 나눈 거 어떻게 되냐? 지수의 지수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지수에도 이런 교합, 결합, 분배, 분배 같은 게 성립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스로 확인하기 잠깐 보시면 각각에 대한 예제들인데요.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되냐? 이거 당연히 3의 1제곱이죠. 이 음수지수 나와도 그냥 더하면 돼요. 3의 1제곱
5의 마이너스 4제곱 나누기 5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 빼면 돼요. 5의 제곱이죠? 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9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3 곱하기 5제곱에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오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 15의 마이너스 1. 네, 뭐 어렵지 않아요. 15분의 1이죠. 자, 여러분들 문제 3번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예, 하루에 40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다음에 한번 보죠.